안녕하세요. 조예희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교수님의 추천에 의해서 어, 진행을 하게 되었고, 리딩을 한 후에 문제점이나 약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아메다바드 지역 노인들의 견갑골 운동 이상증 평가 연구 사례입니다. 견갑골 주변 근육 위축은 일상생활 동작 ADL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본 조사는 아흐메다바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견갑골 운동 이상증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어깨 관절은 경관절, 견봉쇄골관절, 견갑 흉관절을 포함하여 신체에서 가장 넓은 운동 범위를 제공합니다. 어깨의 적절한 기능은 견갑골의 최적 위치와 움직임에 달려 있는데 견갑골은 어깨 관절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견갑골의 정상적인 움직임과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를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라고 하며 이는 종종 어깨 질환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어깨 재활을 위한 예방 조치, 치료 및 임상 평가 설계는 견갑골의 위치와 움직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 근긴장도, 근육량, 기초 대사율이 점차 감소하며 전반적인 신체적 능력이 저하됩니다. 또한 척추 유연성 및 관절 가동성 감소는 구부정한 자세와 같은 자세 문제를 유발하며 정렬에 영향을 미칩니다. 견갑골은 상지와 몸통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견갑골의 위치와 안정성은 척추 정렬 및 중력에 대한 몸통 안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견갑골 주변 근육의 약화 및 기능 장애는 몸통, 경추 및 흉추의 자세 변화를 초래하여 균형 및 기능적 이동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입니다. 참가자는 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성 피험자이며 60세 이상,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자, 제외 기준에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견갑골 운동 이상을 측정하기 위해 기립 자세에서 변형된 측면 견갑골 슬라이드 검사, 즉 MLSST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검사는 다코스타 등이 설명한 대로 제7경추의 극돌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C7을 확인한 후 평가자는 T7까지 척추의 극돌기를 촉진하고 표시했습니다. 태그를 부착한 후 양쪽 팔의 세 가지를 다른 자세에서 측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견갑골 하각과 T7 척추 극돌기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팔을 옆으로 내린 자세였고, 두 번째 자세는 손을 허리에 얹은 자세였으며, 세 번째 자세는 팔을 외전 90도로 올리고 최대 내전한 상태에서 손에 1kg 무게를 든 자세였습니다. ST의 진단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세 가지 자세 중 어느 하나라도 1.5cm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 LSST 양성 결과로 간주하였습니다. 리절트입니다. 검사 결과 견갑골 운동 이상증은 세 가지 위치에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위치에서는 참가자의 62.5%가 1.5cm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두 번째 위치에서는 52.5%, 세 번째 위치에서는 55%가 1.5cm를 초과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과 및 임상적 파미입니다. 아흐메다바드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견갑골 운동 이상증 검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자의 62.5%가 견갑골 운동 이상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적 의미는 견갑골 강화 운동을 통해 노인의 일상생활의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이 논문을 읽어보고 나서 음, 연구 설계의 기본 구조가 되게 다른 논문에 비해서 단순하고 약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단순히 검사만 하고
결과만 제시를 하고 통계적인 비교나 분석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또 어떤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본이 너무 작고 다양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가자가 남성 노인의 40명 뿐인데 여성이나 어떤 다른 변수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검사 도구가 MLSST 하나뿐인 걸로 그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깨나 견갑골 운동은 복잡한 3차원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정확도나 이런 것들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아이러니했던 거는 그 결과 부분에 여기 논의 부분에 논문 후반부에 보면 갑자기 이제 뭐 크리켓 선수에 관련된 것과 사무직 근로자 또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인용을 했는데 이 나와 있는 인용 자체의 논문 자체가 노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갑자기 읽다가 조금 당황스러움을 조금 가지고 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비교할 대상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약간 논리적으로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